네, 안녕하세요. TVQ 수학 Q1장입니다. 자, 오늘 또 금요일이죠. 금요일 11시 스트리밍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금요일날 오늘 서경대와 한성대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뭐 개별적으로 묻지 않을게요. 예, 묻지는 않을 테니까 일단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친구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입시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도록 합시다. 혹시 좋은 소식 있는 분들은 스스로 좀 남겨주세요. 기운 좀 낼 수 있게, 원장님도. 네. 두 자릿수. 자, 두 자리면은 가능성은 있긴 한데, 한성대 말하는 건가, 서경대 말하는 건가, 프랜시스님? 어디 학교? 한성대? 두 자리면은 가능성은 있기는 해. 근데, 일단 예비니까, 기다리고 있으세요. 예. 그리고 원장님이 개별적으로 뭐 문자를 한번 보내보든 할 테니까 나중에 다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기운 차리세요. 예,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자, 오늘 수원대 거 2021학년도 모의적성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31번부터 60번까지 정확하게 시험 문제에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초반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준비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문제도 스킵하지 않아요. 오늘은 고1 것도 없어. 무조건 그냥 직진이야, 오늘은. 그래서 30문제 모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건 간단한 계산이죠. 간단한 계산인데 먼저 마이너스를 띄워주자. 약간 문제가 색깔이 조금 오늘 원장님이 볼 땐 좀 뭐 선명하지 않은데 여기 조금 모르겠네. 자, 이렇게 마이너스를 떼주면 분모로 내려간다는 거 괜찮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루트 3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떼어주면서 분모로 내려간다. 그럼 이거 전개해볼게. 앞에 거 제곱 3, 뒤에 거 제곱 1, 그럼 4가 되죠. 마이너스 2루트 3분의 1 플러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4 플러스 2루트 3분의 1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다. 이거 통분을 할까? 통분을 해도 되고 통분하자. 통분한다고 치면 두 개를 곱해주는 거겠네. 그대로 두 개를 곱해주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분모는 16 마이너스 4, 3, 10이니까 4분의 여기는 얘를 곱해줘야 되겠지? 4 플러스 2루트 3 여기는 얘를 곱해줘야 되겠지? 4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4분의 8이니까 정답은 2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 1번은 간단하게 구했습니다. 2번 문제 보자. 자, 실수 로그, 상용 로그가 주어져 있어. 미시 원래는 생략이 돼야 되는데 생략 안 해주고 그대로 주어져 있죠. 생략하면서 쓸게, 원장님은. 자, 로그 A가 있고 로그 B가 있어. 그런데 이 두 녀석의 합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3이다. 그리고 두 녀석의 곱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1이다. 이렇게 바로 처리할 수 있겠지. 고1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다. 자, 그랬을 때 밑변환 공식을 활용을 해서 구하라는 거를 변환시켜봐. 그럼 첫 번째 거는 로그 A분의 로그 B, 밑 생략하고 있습니다. 10.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는 로그 B분의 로그 A라고 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얘를 XY라고 할게. 그럼 X분의 Y, Y분의 X 구하라는 얘기니까 XY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구하라는 얘기야. 결국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구하라는 얘기야. 괜찮겠지? 그냥 XY로 치환한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두 분의 곱은 1이잖아. 1분의 이건 합은 3, 3, 9 마이너스 2. 정답은 7이다. 이렇게 쉽게 풀이할 수 있겠다. 자, 33번으로 넘어가자. 33번 문제. 요거는 로그 함수지. 로그 함수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이번 적성고사에서는. 따라서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 봐볼게. 밑이 1보다 크냐 아니면 0과 1 사이냐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밑이 지금 0과 1 사이잖아. 그럼 감소함수야. 따라서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그냥 간단하게. 그런데 변형이 주어져 있지. x가 2부터 8까지 잘라주래. 따라서 요것만 보는 거야. 요 사이만 보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다. 그랬을 때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이게 최대값이 되겠네. 얼마? x가 2일 때. 따라서 x에다가 간단하게 2 대입해주면 답이 된다. x에다 2 대입해주면 요거 3이잖아. 그럼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빠져나가지 앞으로. 따라서 3 마이너스 1 해서 정답은 2. 이렇게 쉽게 나왔습니다. 쉽게 지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최대값은 2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34번 문제. 자, 삼각함수지.
삼각함수가 좀 걱정돼, 너네들. 삼각함수를 원장님이랑 많이 안 풀어봤기 때문에, 왜냐면 작년까지 기출문제나 모의고사가 죄다 삼각함수가 빠졌다가 새로 들어온 파트라서 삼각함수를 좀 많이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스스로 삼각함수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삼각함수 문제 여기서도 3문제가 4문제가 나왔어.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했지.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자, 보면은 시초선은 여기서 돼서 뭐 이렇게를 세타라고 가정해봐. 이 정도의 크기를 알파라고 할게. 그런데 6세타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그런데 얘랑 정확하게 동경이 일치한대. 즉 얘도 6세타가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우리 세타를 한번 표현해볼까? 일단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그냥 60분법으로 써줄게. 2파이라고 써도 돼, 호도법으로. 360 곱하기 뭐 정수 이렇게 될 거야. 네모 정수. 거기다 추가적으로 알파만큼 더 간 거다. 이거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6세타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데 추가적으로 알파만큼 양의 방향으로 간 거죠. 그죠? 삼각함수에서는 이게 시초선이고 이쪽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 그다음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자, 그랬을 때 두 식을 우리는 알파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알파를 없애버릴 거야. 그러기 위해서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주면 5세타가 되겠다. 자, 5세타가 되고 아래에서 위 빼주면 알파는 날아가고 얘는 날아가고 아래에서 위 빼주니까 360 곱하기 몇 바퀴 돌았다 요것만 남겠네. 정수죠, n은. 그치? 따라서 세타는 5로 나눠주면 72n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n에다가 정수를 다 대입할 거야. 0부터 대입하면 0인데 등호가 안 들어가 있네. 세타는 0부터 360도까지래. 오케이. 0은 안 돼. 그럼 1 대입하면 72 정답. 2 대입하면 144 정답. 3 대입하면 326, 37, 21, 216도 정답. 4 대입하면 428, 47, 28, 288 정답. 그 다음 5 대입하면 360 등호 안 들어갔으니까 정답이 아니다. 따라서 이 4개의 각도를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얘랑 더해주면은 360이고 얘랑 더해주면 360이네. 따라서 720도가 정답이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파이는 180도라는 거 알고 계시죠? 호도법에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가야 되고, 두 동경이 일치할 때가 뭐 많이 나오지만,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혹은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혹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혹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외울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외우지 말고 지금 원장님처럼 한 번씩 생각을 하면서 그때그때 공식을 바로 생각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자. 35번 역시 삼각함수인데 요거 조금 어려웠을 거야. 치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 x 플러스 6파이 있지? 요거를 치환할 거야. 요걸 뭐라고 치환할 거냐면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이거 정확하게 그래프 그리자면 정말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코사인, 이제 얘가 t로 바뀌지? t는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이 t를 구할 거야. 그런데 t에 대한 범위가 있는데 x에 대한 범위가 지금 0부터 시작해서 2파이까지래. 그럼 우린 t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t는 6분의 파이를 더한 거잖아, x에다. 따라서 요 부등식에다 모든 항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해주자. 그럼 6분의 파이, 얘는 t가 되겠죠, 이제. 여기다 6분의 파이 더해주면. 여기는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범위가 새로 설정이 돼서 이 범위 때문에 헷갈릴 거야. 그죠?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요거 t축이다. t축이 아니고. 그리고 요게 이제 뭐 y축이라고 놓을게. 코사인 그래프니까 여기서 출발해, 원래 정상적으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 괜찮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우리 6분의 파이부터 보라고 했잖아. 6분의 파이는 여기쯤이겠지? 여기쯤을 6분의 파이라고 놓읍시다. 그럼 여기는 안 보는 거야. t는 즉 여기부터 보는 거야. 됐죠? 그 다음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2파이야. 여기가 2파이. 근데 2파이보다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더 가야 돼. 따라서 좀 더 내려와서, 근데 요 높이랑 똑같겠지? 한 요 정도. 그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값 있지, 여기 값이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다. 이러한 그래프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물론 주기 성질을 활용을 해서 요 높이랑 2파이부터 6분의 파이까지가 요 높이랑은 똑같다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t를 구할 건데 t가 모여야지, 코사인 t가 모여야지 2분의 1이 나오니 첫 번째
60도겠지. 60도 맞잖아. 중3 때 배웠던 내용.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잖아. 에이, 이거 지금 안 해온 사람들은, 특수강 안 해온 사람들은 수업 못 듣습니다. 자, 그럼 60도를 호도법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니? 60도는 3분의 파이가 될 거야. 3분의 1 파이. 그럼 6분의 파이랑 3분의 1 파이랑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그럼 3분의 파이가 더 크지. 따라서 3분의 파이는 이 정도로 봅시다. 이 정도가 3분의 파이다. 됐죠? 따라서 2분의 1이 되는 값은 여기 라인에 걸쳐지는 값이 되는 건데, 다행히 여기서 안 나오고 얘랑 얘랑 답이 두 개가 된다. 이 문제는 조금은 그래도 풀만하게 나온 겁니다. 만약에 이게 걸리는 것까지 나오면 정말 어려워요. 따라서 우리 t가 뭐가 돼야 되냐면 3분의 파이가 돼야 돼. 그리고 항상 원장님이 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요게 2분의 1이야. 그럼 항상 짝꿍 마이너스 2분의 1 그려주라고 했지. 그래서 요게 3분의 파이잖아. 그 다음 건 뭐? 얘는 3분의 이제 분자를 1부터 여기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분자를 1씩 늘려가면서 약분이 되면 안 돼. 굉장한 방법입니다. 이거 원장님이 쓰는 방법이야. 3분의 2 오케이. 3분의 2 파이네 여기는. 그 다음 걸리는 거 요거. 다시 말하자면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세트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3분의 3 안 되지? 약분되면 안 돼. 3분의 4 오케이. 얘 3분의 4야. 그 다음에 쭉 가서 또 여기는 이제 3분의 5 파이가 된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3분의 파이랑 3분의 5 파이야.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있지. 우리는 지금 모든 x를 구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말한 건 요건 t야, t. t는 무슨 꼴이었냐면 x 플러스 6분의 파이였잖아. 즉 얘가 이 t가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5 파이란 얘기야. 조심해야 되죠. 따라서 x를 구하기 위해서는 6분의 파이를 빼줘야 돼. 얘 6분의 2 파이니까 6분의 1 파이가 될 것이고, 얘는 6분의 10 파이니까 6분의 9 파이, 6분의 9 파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두 개를 더해주면 답이죠. 6분의 10 파이가 되겠지. 따라서 3분의 5 파이라는 4번이 정답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그리고 좀 함정을 문제를 좀 간단하게 내서 그렇지만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복잡하게 나오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답이 간단하게 얘를 t로 치환한 다음에 푸는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변역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이 문제는 다행히 이 변역을 잘못 설정을 하더라도 두 개밖에 답이 없게끔 문제 출제는 됐습니다. 오케이. 자, 35번 풀었고요. 만만치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게 나오면. 다음 36번 문제 봅시다. 자, 그림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됐자. 근데 가장 짧은 리본의 길이를 구하라. 자, 일단 이 문제는 중학교 때 좀 기본적으로 많이 해결을 좀 했었어야 돼.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 이 문제는 이런 부분은. 자, 이 원뿔이죠. 원뿔의 전개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안 배우잖아. 중학교 도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원뿔의 전개도는 이렇게 부채꼴이야.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같아. 여기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반지름이 호에 붙지, 호에. 요 전개도 그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밑면의 반지름이 5라고 했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 이 둘레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니? 당연히 2파이 아니잖아. 따라서 10파이가 될 거야. 즉, 이 부채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호의 길이가 10파이라는 얘기야, 얘가. 10파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할까?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그 다음 반지름은 얼마냐면, 반지름은 요 모선의 길이인 30이랑 똑같겠죠. 따라서 이 부채꼴을 통해서 세타를 먼저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자, L은 어떻게 구해? L은 R 세타, 공식이잖아. 그죠? L은 R 세타. 근데 L이 얼마냐면 10파이라 그랬어. 호의 길이가. 10파이를 R은 그 다음에 30이라 그랬지. 30 곱하기 세타다. 따라서 세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3분의 1 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얘들아, 3분의 1 파이면은 몇이야? 180 대입하면은 60도야. 그래서 여기 각도가 세타가 60도. 일단 너희들 헷갈리면은 굳이 호도법 안 써도 돼. 그냥 60분법 써도 됩니다. 몇 도 써도 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60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한 점을 잡을 거야. 한 점을 잡은 다음에 삥 둘러쳐서 딱 이렇게 자기 모선에 오는 길이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주면 돼. 즉, 요 점하고 요 점. 삥 돌아서 접어보면은, 입체적으로 접어보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삥 돌려서 이 점과 이 점은 만날 거 아니냐. 따라서 이 점과 닿는 거니까 이 점까지의 직선의 거리를 구하면 최소 길이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됐지?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좀 편해, 요거는. 그런데 얘가 모선이 20이 되는데, 따라서 여기가 30이니까 여기가 20이 되는 지점을 찾아. 즉, 요 길이가 20이야. 여긴 당연히 10이겠지. 이렇게 해서 쭉 직선을 연결을 해.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다시 입체 도형으로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이 지점에서 딱 만나서 요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그 지점에서 딱 정확하게 일직선이 되겠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지. 그치?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길이는 당연히 반지름이니까 30이야. 따라서 이제는 요 삼각형만 볼 거야. 그런데 요 삼각형 특수 삼각형이 아니야. 조심해야 돼. 그치? 여기서 나오는 공식이 뭐다? 코사인 공식이지. 원래는 제2 코사인 공식이라고 합니다. 제1 코사인 공식이 있기는 한데 잘 안 나와. 그래서 제2 코사인 공식은 수능에서도 이번에 나올 거야. 원장님이 자신할게. 제2 코사인 공식, 지금 쓰는 공식은 수능에서도 나옵니다. 적성고사에서도 이미 많은 학교에서 나왔을 거고 앞으로도 나올 거야. 잘 봐야 돼. 이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걸 x라고 해봐. 그러면은 x, 30, 10, 그 다음에 끼인값 알고 있잖아. 그럼 얘를 중심으로 x제곱은 코사인 공식 30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에다가 마이너스 2배에 30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끼인값 코사인 60이야. 코사인 60 이렇게 이러한 코사인 공식이 있죠. 자, 그랬을 때 x제곱은 정리해주면 얘는 1000이네. 1000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60이 2분의 1이니까 얘랑 약분되겠네. 따라서 300을 빼주면 되네. 따라서 x제곱은 700이야. 당연히 길이니까 양수겠지. 따라서 루트 700이 정답이 되겠다. 따라서 정답은 10 루트 7이라는 1번이 정답입니다.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거 코사인 공식까지 들어가 있는 수능을 타겟으로 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들 신경 써서 확인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화면이 조금 잘 안 나온다는 그 컴플레인이 좀 있었어요. 지인분한테. 좀 보기 괜찮나요? 좀 뿌연감이 있긴 있네, 오늘 또. 뭔가 좀 딱 선명한 느낌이 없네요. 왜 그러지? 선명한 느낌이 왜 없을까? 자, 볼게요.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오늘 클났어.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야. 자, 첫째 항이 4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일단 뭐 써놓고 시작하지 뭐. 공차가 주어져서 3이라고. 그럼 3n으로 시작해야 되고 1 대입했을 때 초항 4가 나와야 돼. 그럼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그 다음 필요한 게 루트 n 플러스 1이네. a n 플러스 1이네. 그럼 n자리에다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n 플러스 1 집어넣을 거야. n자리에다 n 플러스 1. 그러면은 3n 플러스 4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유리화를 해줄 거야. 유리화를 해줄 건데 얘네들 큰 항이잖아. 얘가 더 크잖아. 지금 보니까 공차가 양수니까. 그럼 큰 걸 앞에 써주는 게 하나의 팁입니다. 물론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그냥 할까? 아니야. 바꿔서 앞뒤만 바꿀게요. 즉 요거 이렇게 쓸 거예요. 루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n 이렇게 해야지 좀 더 잘 플러스 상관없죠? 더하기는 앞뒤로 바꿔도 상관없지? 요거를 얘로 표현할 거라고. 괜찮죠? 고급스러운 말로 뭐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지. 덧셈에 대해서. 자, 따라서 루트 이제 an 플러스 1 구했잖아. 요거 3n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an은 3n 플러스 1 분의 1 요거를 지금부터 정리할 거야. 여기다가 1부터 시작해서 15까지 대입을 할 거야. 그런데 얘 유리화 한번 시켜줘야 되겠지. 유리화 시켜주면 분모는 앞에 거 제곱 3n 플러스 4 뒤에 거 제곱 3n 플러스 1 빼주면 3분의 1이네. 3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앞에 거 즉 분모의 짝꿍이야. 분모의 짝꿍이 분자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괜찮을 거야. 그죠? 여기다 지금부터 이제 신나게 1부터 15까지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 대입해볼까? 1 대입해보면 루트 7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루트 4 그 다음 시그마니까 플러스 2 대입하자. 2 대입하면은 2, 3, 6 루트 10 2 대입하자. 2, 3, 6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됐죠? 플러스 3 대입해보자. 3, 3, 9 루트 13 마이너스 3 대입하자. 3, 3, 9 루트 10 이렇게. 자, 이 정도까지 하고 사실은 규칙이 나왔어 이미. 얘 첫 번째 거하고 지워지고 그 다음 거하고 마지막 거 지워져. 즉 처음에서 두 번째 살아남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살아남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쭉 가서 맨 마지막 15 대입해봐. 15 대입하면 여기는 루트 45 플러스 4니까 49 마이너스 여기다 15 대입하면은 45에다가 46 이렇게 쓸 수 있겠지? 46 그런데 지워진다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만 살아남는다고. 그럼 첫 번째에서 두 번째니까 2네.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지막에서 두 번째니까 플러스 루트 49 7이네. 따라서 5죠. 5. 따라서 3분의 1 곱해서 정답은 3분의 5다. 이렇게 처리해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괜찮겠죠? 됐고,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하자.
38번 등비수열. 뭐 요 문제는 기출 문제죠. 일단 구하라는 대로 한번 써볼게. 등비수열에서 초항, 그 다음 두 번째 항, 그 다음 세 번째 항을 더하라. 그러면 7이 나온다 라는 첫 번째 식이고, 그리고 두 번째 식은 또 4, 5, 6을 더하래. 네 번째 항은 AR 3승, 그 다음 다섯 번째 항은 AR 4승, 여섯 번째 항은 AR 5승, 얘가 5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첫 번째 식을 A로 묶어줄게. A로 묶어주면 1 플러스 R 제곱이다. 두 번째 식을 AR 세제곱으로 묶어주자. AR 세제곱으로. 그럼 1 플러스 R 제곱 뭔가 보이죠? 바로 약분을 시켜주면 되겠네. 분모는 좌변은 좌변끼리 나눠주고 우변은 우변끼리 나눠준다. 좌변끼리 나눠주면 지워져. 즉 R 세제곱분의 1이 될 것이고 얘는 8분의 1이 될 것이다. 따라서 R 세제곱이 8이다. 따라서 R은 2다 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R은 2다. 자, R이 2니까 요 식에다 대입해. 요 식에다 R에다 2, 그 다음 4. 그러면은 얘는 2A, 4A, 6A에다 7A가 7이다. A는 1이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런데 구하라는 건 A1 플러스 A4 AR 세제곱 요걸 구하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지. 따라서 A는 1이고 그 다음에 R 세제곱은 8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9, 1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틀린 사람 없어야 돼요. 예,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자. 39번. 자, 일단 기본적으로 AN이 수열의 합으로 주어져 있지 1부터 자연수 N까지의 합이래. AN이. 그럼 얘들아 당연히 요거 알고 있어야 돼.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거. 그치? K공식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외워야지 뭐 이거. N 자연수 N까지 합은 요거야 공식. 자, 그랬는데 B에는 뭐라고 했냐면 B에는 AN에다 일단 2배를 해주래. AN에다가 2배를 해주래. 그럼 이가 약분되겠네. 그러면 뭐야? N제곱 플러스 N만 남는데 마이너스 N이니까 얘가 B에는 N제곱이다. 이렇게. 자, 따라서 이제 구하라는 건 뭐야? N은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N제곱, K제곱 공식 구해봐라 라는 거지. 쉽지? 따라서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요거 계산하면 385라는 거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거의 외워졌다라고 했죠. 정답은 3번입니다. 괜찮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40번 문제.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주어졌네. 나올 문제 나온 거지. 이건 뭐. 자, SN이 주어졌어. 게다가 상수항이 없어. 상수항이 있으면 첫 번째 항부터 아니고 두 번째 항부터 성립이고. 팁이죠, 이거. 그 다음에 상수항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첫 번째 항부터 성립이잖아. 간접적으로 SM-SM-1은 N번째 항. 여기서는 AN이 되겠죠. 따라서 N-1의 제곱 플러스 3 N-1이 될 거고. 일단 전개부터 할게.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3N 마이너스 3. 따라서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자, 이제 좌변끼리 빼주면 뭐가 나온다? AN이 된다. 우변은 N제곱 날라가. 빼주면 2N 플러스 2가 되더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얌전히 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N자리에다 이번에 2K-1을 또 대입하래. 여기다 2K-1을 대입해. 2K-1을 대입해. 요렇게. 따라서 4K 마이너스 플러스 4K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4K에다가 시그마 취해줘라. 1부터 10까지. 이것도 역시 이제 간단한 문제죠. K 공식 써주면 2분의 10 곱하기 11. 따라서 20에다가 220이 정답이다. 이렇게 날아갈 수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이 정도는 수월하게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0문제 이제 마무리했어요. 자, 뒤로 갈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극한인데 사실은 요거 미침풀이 방법으로 써도 돼. 근데 유리화 해도 되고. 이거 미침풀이 방법으로 써줄까?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정석적인 방법으로 가르쳐 줄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할 건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돼버려. 따라서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돼. 딱 보니까 우리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유리화밖에 없겠지. 유리화 시켜볼게. 분모에다가 짝꿍 친구 곱해줄 거야. 혈내 무리수 곱해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 제곱 4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x 플러스 6 얘가 분모가 될 것이고, 분자는 x 플러스가 2가 있는 상태에서 친구 곱해준 걸 써주면 되겠지. 2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6 이렇게. 그런데 이 분모 부분을 정리해 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플러스 4 마이너스 2야. 따라서 x 플러스 2 요게 바로 분모가 될 거야. 이게 바로 분모가 될 거야. 그러니까 조치가 취해졌네. 약분이 된다는 얘기지. 이 상태에서 이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얘가 4가 되니까 2가 되죠? 4. 따라서 마이너스 4가 정답이다.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것도 미친풀이 방법 쓸 수는 있는데 사실 문과 과정은 아니긴 해. 왜냐면 루트를 미분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까? 요건 일단 넘어갈게. 다항함수만 일단 미친풀이 방법 쓰고 나중에 좀 여유가 될 때 좀 해주겠습니다. 그 방법은. 자, 다음 문제 또 보자. 42번 문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큐린이라는 말을 무슨 린이 이런 말을 쓰면 안 좋다는 기사를 보긴 했는데 어쨌든 자, 일단 볼게요. 분모에다가 2 대입하면 분모가 0이다. 그럼 당연히 분자도 0이 돼야 돼. 그럼 A 구할 수 있겠네. 2 대입하자. 자, 조심해야 돼. 루트 안에 x 들어가 있습니다. 2 대입하면은 루트 2a-a가 0이다. 그죠? 그럼 루트 2a는 a다. 양변 제곱해주면 2a는 a제곱이다.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2a는 0이고 a로 묶어주면 a-2가 0이기 때문에 a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죠. 맨 마지막에. 따라서 a는 2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 괜찮지? a는 2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미친풀이 방법으로 써도 되긴 돼. 여기서 알려줄까 그냥? 그래. 만약에 루트 미친풀이 방법이 있어. 그러면 분모 미분은 괜찮죠? 분자를 미분할 건데 일단 다항함수 꼴로 바꿔줘. 이거 2분의 1이잖아. 그지?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미분해봐. 그럼 2분의 1이 뚝 떨어져. 2분의 1이 뚝 떨어져. 그 다음에 AX에 1차 내려가야 돼. 그럼 마이너스 1 해줘야 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 요렇게 되고, 얘는 합성함수식으로 봐서 속미분을 해주면 좋은데, 자, 이 문제, 이거 미친풀이로 가지 맙시다. 왠지 지금 조금 헷갈려 할 것 같아. 그냥 정석적인 방법으로 갈게요, 이 문제도. 다음번에 다시 한번 루트에 대한 미분하는 법을 가르쳐 주도록 할게. 자,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a가 2라는 것까지 구했으니까 대입해봐. 루트 2x-2 x-2 그러면은 분자 유리어밖에 없지. 분자에다가 짝꿍 곱해주자. 그럼 2x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결국 2x-4가 되고 분자는 분모는 x-2가 있는 상태고 루트 2x 플러스 2 짝꿍 곱해줬겠지. 그럼 요거 2로 묶어줄까? 2로 묶어주면 2 괄호 열고 x-2가 될 것이고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조치가 취해지는 거지. 여기에다 이제 2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다 2 대입해봐. 루트 4니까 2 더하기 2니까 4분의 2가 정답이지. 결국 2분의 1이 정답이죠. 얘가 b라는 얘기야. 그런데 b분의 a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2분의 1분의 1분의 2 번분수 취해줘서 정답은 4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요건 이제 거의 유형 자체 외웠지. 문제 읽지도 않고 딱 보자마자 무한대로 가는 거에서 차수랑 개수, 최고차의 개수 알 수 있죠. 따라서 fx는 분모가 2차이기 때문에 역시 2차여야 돼. 차수는 2x 제곱이 돼야 돼. 그래야지 1이 나와. 그 다음 나머지 모르니까 ax 플러스 b 그리고 분명히 프라임이 쓰일 거야. 이 문제는 미분해놓고 시작해. 4x 플러스 a 그 다음에 0분의 0 꼴이랑 미친풀이 방법 로피탈. 그러면 1 대입하면 0이니까 자에도 1 대입하면 0이고 미분 대입 f'1이죠. 얘가 6이다. 이 두 가지 조건 활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지. 따라서 1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하자. 그럼 2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고 또 여기다 1 대입하자. 4 플러스 a는 6이다. 따라서 a는 2고 a가 2니까 b는 여기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다. 됐죠? 구하라는 건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 2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2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4. 정답은 마이너스 4라는 2번이 되겠습니다.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미친풀이 방법 활용해서 조금 시간 단축도 하고 실수도 줄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4번. 너무 쉽게 나왔죠, 이것도. 다항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야. 미분도 가능하고. 그죠? 그런데 1을 기준으로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가 달라지잖아, 지금 함수식이.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란 얘기는 1에서도 연속이란 얘기야. 지금 문제가 되는 건 x는 1밖에 없다는 얘기지. 끝났지? 1 대입해, 위에다. 아래다 1 대입해. 이건 장난하는 문제지. 5초 컷입니다, 이 문제는. 5초 만에 풀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됐죠? 오케이. 자, 45번 문제. 자, 이것도 사실은 계산이 조금 짜증나서 그러는데, 그냥 단순 계산 문제예요, 이 문제. 자, 미분계수, x는 2에서의 미분계수 뭐야? f'2가 a다. 요 얘기야. 미분해보자. 3 떨어지자, 요거.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습니다. 3 떨어지면 4분의 1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 떨어지면 2분의 5 ax 플러스 9 얘가 프라임이야. 여기다 우리 2를 대입하면 되겠죠. 2 대입해보자. 2, 4 그럼 a제곱이지. 여기다 2 대입하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5a 플러스 9가 정답이야. 근데 그게 얼마래? 그게 a다 요 얘기지.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는 0이야. 따라서 a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 0이므로 a는 3이다. 3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3입니다. 오늘 화면이 좀 뭔가 문제가 조금 겹쳐서 이렇게 좀 선명하게 나오지 않네. 이게 아프리카 문제인가 유튜브 문제인가 모르겠어요. 어떤 게 문제일까? 너네들 잘 안 보이지? 유튜브로 한번 바꿔볼까요? 유튜브는 좀 나으려나? 유튜브는 좀 낫네. 아프리카가 좀 서버가 요새 좀 불안정한 것 같아. 왠지 모르겠어. 유튜브가 오히려 좀 깔끔하게, 아니, 근데 유튜브도 똑같네. 자, 어쨌든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화제를 가지고 논할 시간이 없어. 시간이 부족해. 자, 46번 문제. 단순 계산 문제. 이건 중학생 문제 아니야, 그지? 미분만 가르쳐주면. 중학생한테 미분 한 1분만 가르쳐줘도, 1분은 너무했다. 한 2분 정도 가르쳐준 다음에 이거 풀어봐 하면 풀걸? 단순 계산 문제잖아, 그지? 미분에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여기다가 1 대입해. 얘는 3.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 이거 왜 풀어주는지 모르겠네, 그지? 자, 이거 두 개 계산하면 a하고 b 나오겠지? 그럼 a, b 대입한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답 나오는 문제. 이 정도는 스킵할게, 이제. 다 풀어준 거잖아, 그지? 중학교 계산만 남았지, 이거. 이게 중학교 1학년 거니, 2학년 거니? 요게 연립방 정식이죠. 2원 1차 연립방 정식이 중학교 2학년인지 1학년인지 헷갈리네요. 개정교육과정에서.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47번. 자, 요거는 합성함수 미분법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결국에는 얘를 전체 세제곱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얘들아. 3에서 27차 방정식인데 결국에는 얘는 전개에서 일반적으로 푸는 방정식이 아니라 합성함수의 미분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문과과정에 포함이 정확하게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합성함수 미분, 곱의 미분까지는 그래 문과과정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 미분해보자.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법. 원장님은 계속 가르쳐줬어. 합성함수 미분법. 어떻게 돼? 3 떨어지고 얘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봐. 이거의 2승이 답이야. 그런데 합성함수니까 속미분 해줘서 f'x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처리했던 거. 괜찮겠죠?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3f-1 구한 다음에 제곱해주고 f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계산해주고. 자, 이거는 이제 계산 안 할래, 이거. 괜찮을 것 같지? 답 2번 나왔던 것 같아. 아까 나는 했어. 즉,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해. 어떤 값 나올 거 아니야. 그거 제곱해. 그 다음 3 곱해주고, 또 이거 미분해.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해. 또 어떤 값 나올 거 아니야. 그거 곱해주면 되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주면 충분히 스스로들 할 수 있는 계산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괜찮겠죠? 자, 48번 문제. 자, 이거는 수차례 했던 문제죠. 요거. 일단 두 점에서 만난다.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구해봐라 라는 거야. 교점 구하라는 얘기. 자, 우리 그러면 이 두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야 돼,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방정식일 때, 부등식일 때는 다 넘기는 거고 방정식일 때는 이 문제가 되는 이 K 미지수만 냅두고 나머지를 왼쪽으로 넘겨주자 라고 했던 거 괜찮죠? 기억나죠? 따라서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로 바뀌고 우변은 k, 즉 좌변 이 3차 함수 그려주고 우변 이 y는 k라는 상수 함수 그려준 다음에 교점 생각해주면 훨씬 편한 문제로 바뀐다. 이러한 틀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3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극값 구하기 위해서 미분 는 0 구해야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1, 3 마마. 따라서 1과 3이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다. 됐죠? 자, 그럼 1 대입하면은 요거 함수니까 1 대입하자.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마이너스 5에다가 4가 되겠네요. 여기는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3, 3, 9, 6에 54 플러스 27 0 나오네. 0 0 이렇게. 자, 이제 y는 k 그릴 거잖아, 상수함수. 그런데
두 점에서 만난대. 교점이 두 개란 얘기잖아. 어디야?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지 뭘. 됐죠? 따라서 K가 0인 경우랑 K가 4인 경우 답은 두 개가 되는 거겠다. 따라서 두 개를 합하라 라고 했으니까 4가 정답이 된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49번 문제. 이건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어. 그냥 위치 나왔어, 얘들아. 한 번 더 써줄게, 여기다. 위치가 주어져 있다. 그럼 속도 구할 수 있지? 미분하면? 못하는 사람 없을 거야. 가속도 A라고 쓸게. 가속도는 또 미분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속도가 6인 순간을 구하래. 그럼 속도 얘잖아. 얘가 6인 거 찾아줘야 되겠지, 일단은. 그러면은 얘는 6t제곱 마이너스 6t 6이 넘어 마이너스 12는 0이지. 따라서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0을 만족시키는 양수 t를 구해야 돼. t는 2초 후가 답이네. 2초 후. 2초 후에 가속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돼. 끝. 24 마이너스 6 해서 18이 정답이 되겠죠. 이것도 거의 뭐 20초 컷, 20초 안에 풀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49번 문제까지 왔고요. 조금 서두르고 있는데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몰라. 자, 50번 문제 보자. 자, 이건 지금 구간이 다 달라. 죄다 달라. 그 다음에 fx는 다 똑같아. 이거는 어떤 계산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재미난 퍼즐 맞추기 문제야. 자, 구간이 되는 값들을 찾아볼게. 마이너스 3이 일단 있어. 그 다음에 0도 있고, 그 다음에 1도 있어. 그 다음에 5도 있어. 5 이렇게. 이 상태에서 fx를 그릴 거야. fx를 그릴 건데 맘대로 그릴 거야. 내 맘대로 상관없어. 그런데 1부터 5까지가 3이래. 인테그럴 값이 3이란 얘기는 1부터 5까지가 양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뭐 어쨌든 위쪽 부분이 아래쪽 부분보다 5만큼 더 많아야 돼. 그러면은 그냥 위에 있다고 생각할게. 이렇게 뭐 대충 그냥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그럼 요 넓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요 넓이가 지금 3이라는 얘기야. 괜찮겠지? 그런데 0부터 시작해서 5까지를 하면 오히려 값이 작아져. 이만큼으로 작아져. 그렇다는 얘기는 0부터 시작해서 1까지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지?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를 살짝 이제 살짝 바꿔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3이라고 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쳐. 그럼 0부터 5까지 인테그럴 값 해주면 2 맞고 1부터 5까지 인테그럴 값 해주면 3 맞잖아.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는 인테그럴 값이 1이래. 1. 그러면은 위에 값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치자. 그랬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얘네들의 결과가 얼마가 돼야 돼? 얘네들의 결과가 전체에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가 1이 돼야 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봐. 여기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여기는 3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지 3하고 마이너스 2하고 서로 상쇄가 되면서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상쇄해서 1이라는 인테그럴 값이 나오는 거겠지. 그치? 문제 뭐야?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구하래잖아. 얼마야? 3하고 마이너스를 상쇄되면 2지 뭘. 답은 2야. 이렇게 마음대로 푸는 문제야. 요거 마이너스 2로 놔도 돼. 마이너스 2로 놔봤자 그럼 얘가 늘어나서 4가 될 거 아니야. 문제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구하라니까 그때도 2가 되겠지. 마음대로 그래프 그리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맘대로 그려보는 연습을 해야지 이 인테그럴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정말 쉽게 그림으로만 해결해줬어. 이거 되게 사기꾼 같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기꾼 방법이 아니야. 이게 수학 고수들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면적을 다 미지수로 세워서 뭐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거 필요 없고 마음대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다음 문제 51번 문제. 이것도 주구장창 문제다.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안에 있는 거 적분하란 얘기야. 그럼 라지 fx죠. 라지 f t인데 거기에다가 x하고 2 대입하고 뺄 거야. 그럼 얘가 될 거야. 그죠? 이거 2예요, 2. 즉, 요 부분 계산한 결과가 이겁니다. 거기에 앞에 분모에 x-2가 있고, 리미트 x가 2로 가는 거니까 이 정도는 미침풀이 방법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두 번째 도함수 정의잖아. 따라서 라지 f 프라임 2가 정답이야. 얘를 구하라 라는 거야. 그런데 라지 f를 적분하는 거잖아.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는 거니까 당연히 스몰 f2가 정답이지. 그냥 2 대입하면 답이야. fx에다가. 됐죠? 2 대입하면 8, 2, 16, 2, 2, 4, 4, 16 플러스 1 정답은 1이다.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5초 컷. 진짜 5초 컷.
딱 보자마자 요거 딱 기본적으로 요거 F2구나. 2 대입하면 8, 26, 2, 4, 16 끝 1, 5초 컷이에요. 진짜로. 됐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빠르게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적성에서는. 자, 52번도 많이 나왔던 문제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인테그럴에 대한 갖고 놀 수 있는 거 조금 전에 했던 문제 있죠? 이 바로 전 문제. 그 문제처럼 인테그럴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다면 순식간에 풀고 넘어가는 문제야. 그런데 A하고 B 부분이 1대 2래. 근데 2차 함수잖아. 그 다음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네. x-3의 전체 제곱이니까 대칭축. 요게 3이란 얘기야. 결국 얘랑 얘랑은 넓이가 똑같으니까 인테그럴 값도 똑같아. 그런데 A 대 얘가 1대 2래. 그럼 A 대 절반은 얼마일까? 3까지는. 즉 요 값은 A하고 똑같겠지. 따라서 인테그럴 요거는 양의 값을 갖고 얘는 음의 값을 갖잖아. 그럼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해주면 당연히 0이 나온다. 이걸로 그냥 풀고 넘어가는 문제야. 따라서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fx를 해주면, 즉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를 해주잖아. 그럼 얘가 0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거는 이해들 될 거예요. 뭐 증명 과정도 몇 번 해준 것 같아요, 원장님이. 그죠? 계산은 안 해줄게, 이거. k 구할 수 있겠지.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봅시다. 53번 문제. 자, 요거는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 아니야. 이거 세제곱 역함수 못 구합니다. 식을 구해서 적분하는 거 아니야. 그 문과 과정도 아니고 그렇게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역함수에 대해서 넓이나 혹은 인테그럴 값 나왔잖아.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려는 연습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자, x축이 있어. 그리고 y축이 있어.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리면 돼. 그런데 기본적으로 fx의 역함수가 gx, 역함수 문제에서는 어떤 그래프 그려놓고 시작해라? y는 x 그려놓고 시작해라. 이거에 대해서 대칭일 테니까. 맞죠? 자, 그럼 이제 fx는 잘 보이는 노란색으로 갈게요. 근데 간격을 좀 한번 해야 돼. 1. 여기를 1이라고 하자. 여기 2. 왜 이렇게 쫌팽이 마냥 좁게 그리냐면 8까지 있어서 그래. 쫌팽이 아닙니다. 3, 4, 5, 6, 7, 8. 여기를 8이라고 할 거야. 그럼 8 쭉 따라 올라가. 당연히 여기 얼마야? 여기가 8이 되겠죠. 여기 얼마야? 여기 2. 여기 얼마야? 1.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일단 fx는 y는 x 세제곱이야. 근데 요거 역함수하고의 교점, 즉 세제곱하고 y는 x하고 교점 구해줘야 되겠지. 따라서 x세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니까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근이 3개 나오네. 마이너스 1, 0, 1 맞죠? 따라서 마이너스 1, 0,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2가 있잖아.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왜냐면 1부터 2까지 인테그럴 해줘야 되니까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8 나와. 오케이, 여기 있네. 2,8 요점 지나야 돼. 그리고 요점에서 근 가져야 되고 근 가져야 되고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까지 요점에서 근 가져야 돼. 3차함수 그래프 그려주면 쭉 올라가서 여기서 3차함수니까 이렇게 될 거야. 조금 쫌생이처럼 간격이 좀 좁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점선 찍어줄 거예요. 1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gx에서 1 집어넣을 거야. 근데 G1이 얼마겠니? F 인버스 1이잖아. 즉 뭐를 넣어야지 1이 나와? 1이잖아. 따라서 요거겠지 당연히. 얘는 빨간색으로 그래프를 그려줄게요. 빨간색 분필이 깨졌네요. 당연히 얘도 1,1. 교점 당연히 얘는 3개 가질 거야.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일단 이렇게 빨간색. 됐지? 좀 생이 났지만 어쩔 수 없어. 간격 때문에 간격 이렇게 넓게 해주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8. 즉 x에다가 x에다가 8 집어넣을 거야. 8. G8이 뭐야? F 인버스 8이야. F 인버스 8은 결국 x에다 뭐를 집어넣어야지 8이 나와? 2잖아. 즉 8,2를 지나야 되네. 그럼 여기지. 요점 지나는 그래프. 빨간색. 이렇게. 됐죠? 유튜브 화질이. 그니까요. 화질이 조금 안 좋네요. 이게 어떻게 제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서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테그럴은 결국에는 우리 지금 1사분면에서만 얘기하고 있잖아. 결국 넓이야, 넓이죠. 그러면 1부터 2까지 fx 노란색 가주래. 1부터 2까지 x축으로 돌아. 노란색. 그러면 어디야? 이렇게 생겨서 요 넓이가 되는 거야, 요 넓이. 곡선입니다. 이거 이상하게 보이지만 곡선입니다. 이렇게 될 거야.
맺고 다 이렇게 맺고 요 넓이를 구하라 첫 번째 거. 됐죠? 이 넓이 실제 구하는 게 아니야. 봐봐. 그 다음에 1부터 8까지 GX 빨간색 그래프를 1부터 8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는 얘기잖아. 1부터 시작해서 8까지. 그죠? 1부터 시작해서 8까지. 그러면 얘는 1부터 시작해서 8까지. 결국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 넓이 구하는 얘기야. 그런데 얘는 대칭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거 무처럼 생긴 거 있지. 이거 1부터 8까지. 요거 얘랑 똑같지 않을까 얘들아? 역함수니까 1부터 시작해서 8까지 이렇게 색칠해도 되지 않을까? 무처럼 생긴 거 이렇게 이해되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빨간색 부분을 이쪽 부분으로 퍼즐 맞추기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야? 이 전체 넓이에서 직사각형 넓이에서 요 정사각형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진하게 칠한 거 요거만 빼주면 나머지 빨간색하고 노란색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된다는 얘기죠. 괜찮겠죠? 네, 순댓국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본인이 스스로 좀 그 영상이 안 좋으면은 설정을 좀 변경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예, 그건 제가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한번 변경,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변경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결국 뭐야? 직사각형 얼마야? 28에 16이잖아. 정사각형 얼마야? 1이야. 15야. 사실 이게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해봐야지 되겠지만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여러 번 해봤던 친구들은 사실 이 문제도 순식간에 그냥 인테그럴 계산 적분하지도 않고 그냥 풀어버리죠. 그죠? 이렇게 해결해서 정답은 얼마니? 1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 원장님이 많이 가르쳐 주고 이런 속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 다 주어진 거야. 그런데 구하라는 게 뭐야? 처음 방향을 바꿀 때부터 그 다음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래. 처음 방향을 바꾸는 건 속도가 여기 요전부터 두 번째 방향을 바꾸는 거는 5초일 때네. 즉 1초부터 5초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래. 그럼 이 부분들의 넓이 구하라고 했지. 넓이. 기억나지? 이거 뭐 식 구한 다음에 절대값 취한 다음에 걷어 올려주는 문제 아닙니다. 넓이 구하고 이거 1, 밑변 1, 높이 1이니까 2분의 1이야. 이거 2, 1이니까 1이야. 이거 2분의 1이야. 그럼 얘네들 다 더해주면 그냥 넓이야. 당연히 위치 변화량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음의 값입니다. 넓이 합치면 얼마니? 이거 2야, 2. 즉 1초부터 5초까지 위치 변화량은 얼마야? 마이너스 2야. 하지만 1초부터 5초까지 움직인 거리 얼마야? 그냥 2야. 움직인 거리는 음의 값을 갖지 않는다고. 양수라고 그냥. 답은 2 하고 넘어가야 돼. 이거 5초죠. 진짜 5초예요. 우리한테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인테그를 쓰고 그런 문제 아닙니다. 물론 그래프가 곡선으로 나왔다면 어쩔 수 없이 귀찮게 인테그럴까지 써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이 5초 만에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 개념은 여러 번 잡아줬습니다. 이거. 자, 55번 문제 보자. 자, 이제 확률 문제야. 전체 집합 U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 교집합이 일단 두 개래. 자, 그러면 원소가 4개라고 치자. A, B, C, D 4개야. 그런데 집합 A하고 집합 B가 있는데 교집합이 두 개래. 그러면은 교집합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4개 중에 2개 뽑아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몇 개야? 4C, 2가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럼 둘 중에 뭐 C하고 D가 여기 들어갔다고 치자. 이제 A, B를 가지고 결정해주면 돼. 그런데 얘들아, A, B가 반드시 라지 A, 라지 B에 무조건 들어가는, 즉 라지 A 합집합 B, A 합집합 B에 반드시 들어가지 않아도 돼. 밖에 있어도 돼. 그 경우까지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얘가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을 표현을 했을 때 개수가 0개 들어갈 수도 있어. 0개 1개 들어갈 수도 있어. 0개 2개 들어갈 수도 있어. 지금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더 이상은 안 들어가. 1개, 0개 들어갈 수도 있어. 그리고 1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개, 2개는 안 돼, 더 이상. 그 다음에 2개, 0개. 이렇게 총 이러한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지. 개수가 말하는 거야. 개수. 여기 부분에 0개, 여기 부분이 0개라는 얘기야. 그럼 요거는 1이지 뭐. 원소의 개수, 아니, 집합 경우에서는 1개죠. 그 다음 요거는 여기에 0개, 여기에 1개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둘 중에 하나 뽑아서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니까 경우에서는 2개가 되겠지. 그 다음 0개, 2개인 경우는 무조건 2개 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 경우. 1개, 0개인 경우도 둘 중에 하나 뽑아서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 경우. 1개, 1개인 경우도 여기 A, B가 될 수도 있고 B, A가 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 그 다음 2개, 0개는 무조건 때려 박아야 되니까 한 가지 경우. 이렇게. 따라서 6에다가 3이니까 9가지가 되겠다. 따라서
69, 54가 정답이 된다. 괜찮겠죠? 자, 이 문제도 꼼꼼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비교적 좀 쉽게 나온 확률입니다. 그래도 어렵진 않아요. 자, 56번 문제. 56번 문제. 요거 중복조합 공식으로만 접근한 친구들은 풀지 못했을 거야. 아주 어렵게 느꼈을 거야. 왜냐? 중복조합을 안 풀려, 이거는. 중복조합의 탈을 쓴 그냥 노가다 문제야. 노가다? 노가다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죠? 좀 안 좋은 말이라서 좀 또 조심하게 되네요. 우리가 쓰는 거는 그냥 계속 대입하고 계속 풀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입한다는 얘기야. 좀 안 좋은 말이니까 좀 안 쓸게요. 안 좋은 말은 아니지 않나? 모르겠다. 여튼. 자, 음이 아닌 정수다. 그 소리는 뭐야? 음만 아니면 돼. 0은 허용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런데 모든 게 다 짝수가 돼야 된대. 얘네들이 모두 다 짝수가 되는데 단 0은 짝수를 본대. 0은 허용한대. 자, 그럼 우리 순서 상관없이 일단 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보자. 일단 8이 만약에 하나 들어가면은 요거야, 요거. 일단 순서는 상관하지 말고. 그 다음 또 될 수 있는 거 0, 0, 2, 6도 되겠지? 0, 0, 4, 4도 되겠지? 순서 상관 안 한다고 해서 끝났어, 이제 0, 0인 건. 그 다음 0이 하나인 거. 0, 2, 2, 0, 2, 2, 4. 그죠? 더 이상 없지. 없어, 더 이상. 생각해봐, 없어. 0이 하나인 거. 그 다음 이제 0이, 그러니까 0이 이건 두 개인 것들, 0이 하나인 것들, 0이 없는 거. 2, 2, 2, 2, 하나. 요거까지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0008이니까 순서 정하는 방법은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야. 4팩 나누기 3팩이죠. 중복된 게 3개가 있으니까. 따라서 4개가 되겠다. 요거는 4팩 나누기 중복된 게 2개 있으니까 2팩이야. 4팩 나누기 2팩은 얼마야, 얘들아? 날라가서 12개야. 요거는 중복된 게 2개 있으니까 4팩 나누기 2팩 2팩이야. 따라서 6개. 요거는 4팩 나누기 중복된 거 2개 있죠? 2팩이야. 역시 12개. 요거는 1개지 뭐, 1개. 모두 다 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얘는 16개에다가 22개에다가 34에다가 35가 정답이 된다.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처리해주는 문제입니다. 이거 중복조합으로들 많이 가려고 노력했을 텐데 안 됩니다. 중복조합 문제, 단순하게 중복조합 공식으로만 접근했던 친구들은 이러한 능력을 덜 기르는 친구들이야. 기본적으로 얘들아, 확률은 전수조사야. 전수조사가 원칙이야. 전수조사가 뭐야? 전체 다를 조사하는 거야. 그럼 전체 다를 조사하다 보면 그 안에서 부분의 규칙들이 생겨. 그 규칙들을 우리가 배웠던 확률 부분에서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그게 진짜 확률을 풀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57번 조건 방률도 엄청 쉽게 나왔습니다. 자, PA분의, 저 가운데 거, PA는 3분의 2다. 그러면 PA분의 조건 방률 공식, P 뒤에 거분의 P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자, 얘를 계산했더니 얘가 2분의 1이더래. 양변에 PA를 곱하자. PA는 뭐라 그랬냐면 3분의 2라고 했다. 그러면은 교집합 P, 이것도 앞뒤 바꿔도 되죠. A 교 B가 얘가 3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합집합 구하는 거 집합 개념을 쓰셔야죠. 합집합은 어떻게 돼? 6분의 5는 어떻게 구하니? 합집합은 PA 더하기 PB 몰라. 그 다음 마이너스 PA 교비 요거. 집합에서 합집합 개념입니다. 2개 더한 다음에 교집합 빼주는 개념 적용한 거야. 되지? 얘랑 빼주면은 플러스 3분의 1이죠. 3분의 1. 따라서 x는 3분의 1만 넘어가면 되겠네. 6분의 2 빼주면 6분의 3. 정답은 2분의 1이라는 4번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일단 뭐 설정 변경하는 것도 변경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이 컴퓨터 화면이 화질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왔다 갔다 하네요. 예, 요거는 좀 어떻게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완을 계속 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좀 한계네요. 요게 지금까지의.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조건부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 주머니 A에는 흰 공을 동그라미라고 할게. 그치? 그 다음 검은 공이 3개. 그 다음 B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 이렇게 있는데 쭉 읽어보니까 A에서 공을 꺼내. 그 다음에 B에다 집어넣어. 그 다음 B에서 공을 꺼내서 확인하는 시행을 하는 거야. 그런데 조건부 확률.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라고 했어. 즉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경우만 따지면 돼.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얘들아. A에서 흰 공 꺼내고 B에서 흰 공 꺼낼 수도 있고, A에서 검은 공 꺼냈는데 B에서 흰 공 나왔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럼 얘네들이 전체가 되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 뭘 구하래?
주머니 A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이었을 경우니까 요거 그대로 분자로 올려주면 된다. 이거 우리만의 언어죠. 조건부 확률, 미진풀이 방법. 됐습니까? 먼저 요거 흰 공, 흰 공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A에서 흰 공 뽑을 확률 얼마? 4분의 1이지 뭐. 됐죠? 그 다음에 흰 공을 뽑아서 동그라미를 여기로 준 거잖아. 그럼 동그라미 지금 3개 있어. 총 6개 중에. 따라서 B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이제 6분의 3. 괜찮지? 그럼 이 경우 보자, 이 경우. 이 경우 보기 전에 요거 그대로니까 위에 써놓고 시작하지 뭐. 이 경우 보자. 먼저 여기에서 검은 공 뽑을 확률 4분의 3. 그 다음 이번엔 X를 뽑아서 줬잖아, 검은 공을. 그러면은 흰 공은 2개밖에 없어. 총 6개가 됐는데 따라서 6분의 2겠지,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됐습니까? 분모 분자에 전부 다 24가 있으니까 곱해줘. 없어지겠죠? 그럼 분모는 3 플러스 6분의 분자는 3. 정답은 9분의 3. 답은 3분의 1. 이렇게 제발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야 돼. 이건 수능으로 나와도 전혀 손색 없습니다. 조건부 확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수능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가야 됩니다. 복잡한 풀이 방법으로 가면은 복잡해져요. 네,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지금 여기서 확률 통계, 어제도 그랬는데 확률 통계가 너무 쉽게 나왔어. 그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있어요. 그죠? 자, 일단 이항분포 주어져 있다. 그럼 공식에 의해서 n 곱하기 p가 평균인데 평균이 30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리고 분산 어떻게 구하니? 이항분포에서 np q죠. q는 실패할 확률 1-p가 되겠지. 이 상태에서 얘 분산이 20이라고 주어졌어. 얘가 30이라며 문제에서. 그러니까 1-p가 어떻게 돼? 30으로 나눠주면 3분의 2가 된대. 그럼 p는 얼마야? 3분의 1. 에이, 너무 쉽게 나왔지 얘들아? 그치? 양변에 3 곱해주면은 n은 90이다. 이거 틀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됐죠? 다음 60번 문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정규분포 추정입니다. 표본 얘기 나왔어. 추정이고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0.2 이하인 확률을 구하라. 자, 이게 조금 어려웠을 거야. 보통들 볼 때 어려웠을 겁니다. 이거. 그런데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야. 그럼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할게. 여기서 평균 빼주는 거야. 근데 이거 많이 봤지 않아? 바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표준화 공식이 떠올라야 돼. 표준 정규분포로 돌려주는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그 표준화 공식이 떠올라야 돼. 근데 일단은 이 절대값이 뭐래? 이 차가 0.2 이하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통해서 마이너스 0.2보다 크고 이 안에 있는 게 0.2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자, 한편 표준 편차,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뭐냐면 2라고 주어져 있어. 그런데 얘를 우리 표본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 루트 n으로 나눠주는 거지. 분산은 n으로 나눠주는 거고. 지금 n이 얼마래? n이 100개 뽑는다며, 100개 추출한다며. 그지? 그러니까 크기가 n이다라는 말, 크기가 100이다라는 말이랑 똑같고 그게 n이란 얘기죠. n이 100이란 얘기니까 루트 100은 10이야. 10. 따라서 얘를 10으로 나눠준 5분의 1이니까 0.2가 바로 표준 편차가 돼.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야. 표본의 표준 편차. 그런데 우리 요거에서 표준화 공식 생각해보면 요거 어떻게? 표준 편차를 나눠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표준 편차가 얼마야? 표준 편차가 얘가 0.2라고. 그럼 똑같이 0.2로 나눠줘. 결국 이거 구하란 얘기야. 이해되죠? 그럼 얘는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요거 표준화식에 의해서 Z로 바뀐다라는 얘기지. 표준화. 표준 편차분의 구하는 값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요거는 1 이렇게 됐죠? 따라서 표준 정규분포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대칭이죠? 따라서 0부터 1까지를 구한 다음에 2배 해주시면 되겠죠. 0부터 1까지는 0.3413 2배 해주면 0.6826이라는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60번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여지없이 오늘도 서두른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1시간 안에 전후로 해서 끝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몸이 좀 강의하는데 이걸 1시간에 이 정도 양을 1시간에 끝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인지가 다 계산이 되나 봐. 모르겠습니다. 잘난 척도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상한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좀 의미가 있는 날이었지만 괜찮습니다. 카라가 이상하게 돼 있네. 말 좀 해주지.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의미가 있는 날이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한편 의미가 없는 날이기도 해.
특히 순댓국님 잘 들으세요. 지금 드는 생각을 말을 해줄게. 되게 의미가 있는 날이었을 거야. 누군가한테는. 바로 뭐 이미 지나간 시험에 대한 합격을 발표하는 날이었으니까. 그런데 한편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무 의미 없는 날이기도 해. 그냥 하루였어. 내가 준비하는 수험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 그 기간 중에 하루였을 뿐이야.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뭐 큰 위로 혹은 큰 응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애써 한번 생각을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그리고 사실 예비번호가 괜히 주는 게 아니야. 예비번호를 못 받는 친구들이 90%지 않을까요? 모든 학생한테 예비번호를 주진 않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하지만 기대하지 않아도 돼. 남은 게 더 많아. 그래서 남은 거에서 분명히 충분히 수능이든 혹은 나머지 적성고사든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요거를 역전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원장님은 너희들을 응원한다. 안녕.